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보는데, 오늘은 수학 개념에 대한 강의 영상이 아니고,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타이틀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90점, 100점. 그 성적을 바탕으로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도 꽤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가 책임감도 강하고 주어진 과제, 숙제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에서는 성적이 그래도 노력한 만큼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순간, 또는 난이도가 꽤 어려운 시험을 치렀을 때 그 결과는 처참하게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90점, 100점 받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40점, 50점 받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기준을 잡으면 어느 정도 중위권 정도는 유지하는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적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상위권이라는 벽에는 계속 부딪히죠. 한 4등급 또는 한 3등급 그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면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놀부심보죠, 놀부심보.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수학을 잘하고 싶은 욕심도 많고, 또 그런 의지도 있고, 그 욕심과 의지에 따른 노력, 그 다음에 시간, 에너지, 거기에 이제 돈까지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에요. 이 본인들도 엄청나게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람과 성과를 얻고 있지 못하다.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수학 학습에 대한 이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편견이 뭐냐? 수학은 이제 반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 반복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성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반복을 하는 친구들. 이 성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성실과 열심을 우리가 쏟아 부을 때는 그 결과는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 이런 친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성실과 열심을 하고 있느냐? 반복적으로 유형을 익혀요.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암기를 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반복해서 그 풀이법을 익히려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상 선행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또 고등수학 선행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수학 선행하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원 선행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동시에 또 수원 선행하고, 반복, 열심, 성실. 정말 수학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치열하게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실과 열심은 어떤 수학의 그 지식적인 부분 있죠. 단순한 공식, 용어. 그런 거를 그냥 눈과 귀에 그냥 익히는 과정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를 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수박 겉만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핥고 있는 겁니다. 칼을 가져와서 수학을 찌르고 반으로 쫙 쪼개야 되는데 수박 껍데기만 계속 핥고 있고,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 풀어주는 풀이법만 눈과 귀에 계속 그냥 익숙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반복이죠. 수학은 영어가 아니에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읽고, 쉐도잉, 딕테이션. 수학 공부는 리스닝, 히어링이 아닙니다. 계속 듣고 본다고 그게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를 직접 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공부,
자, 생각하는 공부. 자, 요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들은 눈과 귀가 공부하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익히는 공부. 그냥 노출하는 공부. 아, 이거 영어가 아니라니까. 영어는 계속 노출해야죠. 자, 우리는 이런 잘못된 편견. 자, 요 단어들을 보세요. 반복, 성실, 열심. 잘못된 방향의 반복, 성실, 열심. 눈과 귀가 공부하는 공부. 단순히 익히는 공부, 노출하는 공부. 자, 요런 게 아니고, 자, 머리를 쓰는 공부, 생각하는 공부, 수박을 반으로 쪼개는 공부. 자,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요런 학생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자, 과거에 풀었던 문제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풀으려고 해요. 자, 기억에 의존합니다. 기억에 의존. 자, 곧 암기하려고 하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어디서 본 문제인데? 저 언제 풀어봤더라? 선생님이 전에 뭐라고 했더라? 자, 문제를 접근할 때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를 그 문제와 문제 속에 있는 조건을 보고 이 문제 조건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아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기억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내가 잘 모르는 문제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경험과 곧 내가 예전에 풀어봤던 문제. 자, 기억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 자, 이런 문제를 접근했을 때 1분도 채 되지 않고 이 아이는 내가 모르는 문제. 자,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내가 문제를 많이 풀고 반복도 하고 이 문제집도 풀고 이런 유형 문제집도 풀고 엄청나게 많이 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고 기억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접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답안지를 보거나 선생님을 불러요. 선생님, 이 문제 알려주세요. 아, 답안지에는 이렇게 풀었네? 문제 풀이 방법을 다시 익히고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끄떡끄떡하고 다음 문제로 홀딱 넘어가죠. 자, 이런 악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학습량은 많아져요. 이 문제집 풀고 저 문제집 풀고 모르면 답안지 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열심히 풀고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학습량은 많아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학 학습의 본질과는 점점점 그 거리는 멀어져요.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이에요. 오히려 더 퇴행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학습법, 고정관념,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생각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괴롭고 부담스럽고 더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유형, 낯설고 생소한 문제를 접했을 때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아직 생각나지 않은 문제. 자, 요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아직 생각나지 않은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전제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나지 않은 문제,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내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곰곰이 몰입하고 집중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자신감과 그런 전제로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하면 자, 조급한 아이입니다. 조급해요. 조급한 마음 빨리 보고 문제 풀이 방법을 빨리 정복하고 싶은 마음. 자,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접근한다. 굉장히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도 있고 담대하죠. 자, 이런 마음으로 수학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우리는 수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문제를 접근할 때 필요한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 있어요. 개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겠죠. 자, 문제, 개념. 자,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자, 생각입니다. 생각. 주어진 문제와 내가 알고 있는 요 개념, 요 빈 공간을 자, 우리는 생각으로 채워 넣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문제와 요 개념을 요 생각이라는 다리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 내가 알고 있는 개념 간의 그 연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요 문제와 요 개념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본인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요 사이에 선생님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요 사이에 풀이법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있으면 안 돼요. 또 해설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로지 뭐만 있어야 된다? 생각, 나의 사고만이 문제와 이 개념, 요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얘들을 떠올리는 순간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거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 모르는 문제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직 생각나지 않은 문제, 바로 생각나지 않은 문제. 자, 이런 전제라면 우린 조금 더 오래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면 반드시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런 전제로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모르는 문제다. 자, 요런 관념을 가지고 계셨다면 자, 그 관념을 깨셔야 돼요. 그 잘못된 학습의 관성을 깨버려야 됩니다. 자, 물론 기존에 익숙한 요런 학습 방법을 버리는 게 쉽진 않겠지만 자, 여러분들 용기 있게 담대하게 확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뭐 학습 양, 이런 잘못된 방향의 열심과 반복, 성실, 자, 이런 걸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유리벽을 절대 깰 수 없어요. 자, 수박 껍데기만 계속 핥는다고 수박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용기 있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로지 요 생각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유리 장벽 있죠? 그 한계, 그 유리 장벽을 깰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억, 그 예전 것들, 그런 습관들은 버리고 오로지 생각하고 사고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생각나지 않는 문제,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어떤 문제도 내가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하신다면 노력한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댓글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얼마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학 개념 강의뿐만 아니라 이런 학습법에 관련된 것도 제가 간간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있게 수학 학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